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두개청구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굴곡과 신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굴곡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기준각이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굴곡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태아 자세, 이게 다 굴곡이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직립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신전 자세라고 하죠. 그래서 기준각, 관절에 있어서의 기준각을 정하고 그 각의 범위가 작아지면은 우리가 굴곡이라 하고, 그 범위가 커지면은 신전이 되는 겁니다. 뼈로 봤을 때 굴곡 신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팔꿈치의 각이 작아지는 거 굴곡이고, 팔꿈치의 각이 커지는 것이 신전입니다. 간단하겠죠? 근데 두개청골에서는 기준뼈가 어디냐 하면은 저평골과 후두골이에요. 그래서 저평골과 후두골을 중심으로 해서 굴곡과 신전을 이야기합니다. 기준각은 이쪽이에요. 밑에 부분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발생학적으로 보면은 왜 이쪽이 기준각이 되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발생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될 때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이 각이 작아지면은 굴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각이 커지면은 신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체 역학적인 범위 내에서의 굴곡 신전을 다룰 때는 저평골과 후두골의 굴곡 신전을 이렇게 다룹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물론 초보자들 경우에 헷갈리는 것이 있는 거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혼동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목의 경우 어떻게 되죠? 목의 신전은, 그러니까 경추의 신전은 이렇게 뒤로 젖히는 것을 그냥 신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숙이는 것을 우리가 목의 굴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두골의 굴곡과 경추의 굴곡 신전은 따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당연히 저평골도 그렇겠죠. 그래서 목이, 그러니까 경추가 신전을 했다고 해서 이 후두골이 같이 신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목이, 즉 경추가 신전을 한 상태에서도 후두골은 같이 뭘 할 수 있어요? 굴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추는 신전을 했지만 후두골은 굴곡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경추가 신전한 상태에서 후두골 당연히 신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추가 굴곡을 할 때, 목을 숙였을 때죠. 목을 숙였을 때 후두골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굴곡을 할 수 있고 신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경추의 신전과 굴곡을 따라하는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따라서 우리가 신전 상태로 갈 때, 호흡을 들이마실 때 우리가 몸을 다 확장하면서 신전 상태로 가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두개청골에서의 신전이라고 하는 CST 학파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체 역학적, 과학적으로 봤을 때 경추의 신전 또는 경추의 굴곡과 후두골의 신전 그리고 굴곡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이 움직일 때가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추가 신전했다고 후두골이 신전 상태로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두골은 저평골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추의 신전 굴곡을 떠나서 따로 굴곡 신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실 때 환자가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CRI를 하고 있다 했을 때 젖혀진다고 해서, 목이 젖혀진다고 해서 이게 신전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다시 강조하지만 초보이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신전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두개천골에서의 굴곡과 신전입니다. 이것은 생체 역학적인 경추에서의 굴곡과 신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개천골에서의 굴곡과 신전은 다르다는 겁니다. 즉 다시 돌아가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추가 신전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경추가 신전된 상태에서 후두골은 굴곡과 신전을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추가 신전되어 있다고 해서 후두골의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추는 신전되어 있지만 후두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굴곡 신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굴곡과 신전에서, 이 두 뼈의 굴곡과 신전에서 단순히 이 생체 역학적인 굴곡과 신전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두개천골에서는 중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틸 포인트로 들어가는 그 중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립을 중심으로 굴곡과 신전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립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컨셉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굴곡과 신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중립을 기준으로 해서 굴곡 방향과 신전 방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두개천골에서의 기본은 저평골과 후두골의 굴곡과 신전, 생체 역학적인 바이오메카니컬적인 굴곡과 신전을 기본으로 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굴곡과 신전은 몸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굴곡과 신전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같이 동조돼서 움직일 때도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굴곡과 신전, 특히 후두골과 저평골의 굴곡과 신전과 경추의 굴곡과 신전은 항상 같지 않다는 것. 특히 누워있을 때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초보자분들이 많은 오류를 일으키는 곳이 바로 누워있을 때 경추의 신전, 그리고 호흡 때문에 일어나는 신전 움직임을 두개천골의 신전으로 착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서 가르칠 때는 그걸 좀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배운 학파마다 그쪽에 이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알려주신 곳에서 질문하시고 토론하시고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그 방법에 따른 치료 프로토콜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이런 굴곡과 신전 이야기 꼭 항상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생체 역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 두개천골이 시작된 크레니얼 오스티오패시에서만 봐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실 때 굴곡과 신전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굴곡과 신전이 우리가 두개천골 영역에서 다루는 굴곡과 신전인지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두개천골 영역에서의 굴곡과 신전은 단순히 생체 역학적인 굴곡과 신전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기본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다룰 중립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중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굴곡 방향 그리고 신전 방향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